챕터 14. 아침이 되자 태양이 밝게 빛났다. 하지만 키라는 잠을 계속 설쳐서 온몸이 뻐근했다. 식사를 일찍 마치고서 키라는 신발끈을 정성스레 묶었다. 에너벨라 할머니를 찾아갈 예정이었다. 비온 뒤에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몸도 마음도 좋아질 것 같았다. 머리가 지근거렸다. 도마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도마는 여전히 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없었다. 키라는 바깥으로 나가서 태풍이 끝난 다음에 찾아온 시원한 바람을 즐겼다.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소나무에서 솔향기가 그윽하게 배어나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잠 못 이룬 지난밤에 갈등도 서서히 사라졌다. 키라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에서 벗어나는 길을 향해 걸어갔다. 키라는 직물 작업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숲길에 들어섰다. 키라! 한 여인이 작업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 시각에 벌써 배틀 작업을 시작한 마리나였다. 키라는 미소를 머금으며 방향을 돌려 마리나에게 걸어갔다. 정말 네가 그리워. 네가 우리 대신 간수하던 개구쟁이 놈들 정말 말썽이야. 끔찍한 게으름뱅이들이지. 게다가 한 놈은 어제 내가 먹을 점심 훔쳐갔어. 마리나가 분노를 터뜨렸다. 발판을 밟던 두 발이 속도를 늦추는 걸 보면 기라와 잡담을 나누고 싶은 게 분명했다. 바로 저놈이야. 저 못된 놈. 축축한 코가 기라의 발목에 익숙하게 다가왔다. 기라는 허리를 숙이고 막대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직물 작업장 모퉁이 뒤에서 기라를 향해 빙그레 웃고 있는 맷을 보았다. 네 이놈! 마리나가 화난 어투로 부르자 맷은 뒤로 쏙 숨어버렸다. 아줌마 혹시 조라는 아이를 아세요? 기라는 마리나가 습지에 산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물었다. 조라고? 응? 마리나는 맷이 보이며 야단칠 생각으로 여전히 작업장 모퉁이를 노려보며 반문했다. 너 이 자식! 마리나가 또 한 번 소리쳤지만 꾀가 많고 똑똑한 맷이 그 말에 대답할 리 없었다. 키라가 다시 말했다. 노래하는 여자아이예요. 아, 노래하는 아이? 그래, 알아.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하는 아이 있었지. 우리 모두 잘 알아. 꾀꼬리 같았어. 그 애가 어떻게 됐나요?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발판 밟는 속도를 점차 높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애 데려갔어. 누군가에게 줬겠지. 고아가 됐다니 말이야. 마리나가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아직하지만 또박또박하게 속삭였다. 그 애가 노래하는 건 마법의 힘이래. 노래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는 노래가 그냥 찾아온 거야. 마리나의 두 발이 멈췄다. 키라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좀 더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그 애가 부르는 노래에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들었어. 아직 조그만 아이에 불과한데 말이야. 그런데 그 애가 부르는 노래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담겨 있는 거야. 난 그런 노래 직접 들은 적이 없어.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마리나가 웃으면서 발판에 얹어 놓은 두 발을 빠른 속도로 밟았다. 배틀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숲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숨어서 기다리던 맷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키라가 뒤로 살펴보았지만 마리나는 두 아이는 까마득히 잊은 채 배틀 작업에 열중할 뿐이었다. 키라가 맷에게 물었다. 오늘은 나랑 갈 거니? 할머니네 움막에 있는 걸 따보내야 하더니. 오늘은 누나도 갈 필요 없어. 맷이 엄숙하게 말하더니 걔를 보며 웃기 시작했다. 저기 발 누나, 막대기가 도마뱀 잡으려고 해. 키라도 그쪽을 바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조그만 도마뱀은 나무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가서 추격을 뿌리쳤다. 막대기는 그 아래에서 실망한 표정으로 나무 위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뒷다리로 벌떡 일어나서 앞발을 공중에다 휘둘렀다. 도마뱀이 뒤를 바라보며 칼처럼 날카로운 축축한 혀를 날름거렸다. 기라는 잠시 그 모습을 보며 웃다가 다시 매색에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갈 필요가 없더니 그게 무슨 뜻이니? 어제도 비 때문에 못 갔거든. 할머니는 내가 오기만 기다리실 거야. 매시 엄숙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태양이 뜨자마자 들판 갔어.
끄는 자들이 할머니 데려갔어. 내가 봤어. 들판으로? 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할머니는 들판까지 가실 수가 없어. 거긴 움막에서 너무 멀어.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거길 가실 이유가 없잖아. 매시 눈알을 굴렸다. 나는 할머니가 자기 발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해서 할머니 죽었단 말이야. 뭐? 돌아가셨다고? 에너벨라 할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라는 깜짝 놀랐다. 이틀 전에도 함께 차를 마셨는데 꼭 이런 모습이었어. 매시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바닥에 몸을 던져 두 팔을 벌린 채 누워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멍청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막대기가 호기심을 느끼고는 주인의 목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지만 맷은 움직이지 않았다. 키라는 끔찍한 죽음을 정확히 묘사한 맷을 우울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맷, 그러지 마. 일어나, 그러지 마. 맷이 일어나 앉더니 막대기를 무릎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개를 기울여서 궁금한 표정으로 키라를 보다가 말했다. 아마 사람들이 할머니가 쓰던 물건 누나한테 줄 거야. 들판에 간 사람이 분명 에너벨라 할머니였어? 맷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들판으로 데려갈 때 할머니 얼굴 봤어. 맷은 순간적으로 죽은 자의 표정을 흉내냈다. 두 눈에 초점이 없었다. 키라는 입술을 깨물고 발길을 돌렸다. 맷의 말이 맞았다. 이제 키라는 숲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랐다. 도마를 깨울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쩐단 말인가. 도마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지 않은가. 마침내 키라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사는 커다란 협의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기라가 드나드는 문이 한쪽 옆에 있었다. 정면에 있는 커다란 문은 오래전에 재판에 참석할 때 들어간 문이었다. 재판이 열렸던 커다란 강당에서는 오늘 수호자 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자미스는 건물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키라는 자미스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을 테니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넌 안 돼, 맷. 키라는 뒤따라오는 매생에 말했다. 그러자 맷의 얼굴에 낙담의 표정이 역력했다.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지 못해서 실망한 것이다. 키라가 다시 말했다. 가서 토마를 깨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토마에게도 알려줘. 에너벨라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내가 자미슨 아저씨를 찾으러 갔다고 얘기해. 자미슨? 그 사람이 누군데? 어? 키라는 맷이 자미슨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자미슨은 지금 키라의 삶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맷도 당연히 자미슨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나한테 숙소를 처음 알려준 바로 그 수호자 말이야. 기억나지? 머리카락이 짙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야. 그날 너도 함께 있었잖아. 토마가 조각한 작품을 항상 걸치고 있어. 몸도 나무처럼 쭉 뻗었지.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러자 맷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말했다. 그 사람 봤어. 어디에서? 기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만일 자미슨이 근처 작업장 가운데 한 곳에 있었다면 굳이 협의의 건물을 뒤질 필요가 없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지켜봤어. 옆에서 걸어갔어. 끄는 자들이 들판으로 할머니 데려갈 때. 그렇다면 자미슨도 이 사태를 알 터였다. 복도는 항상 그렇듯이 고요하고 어두침침했다. 처음에 키라는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조용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팡이와 질질 끌리는 다리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숨을 필요도 없고 위험한 상태도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지금 자신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 보호자 역할을 맡은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자신이 원한다면 그가 듣고 대답하길 바라며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키라는 침묵 속에 계속 복도를 걸어갔다. 키라가 예상했듯이 커다란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례 모임, 재판, 그리고 키라도 본 적이 없는 행사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이곳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키라도 잘 알고 있었다. 키라는 커다란 문을 삐그덕 당겨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다른 곳을 살피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키라는 문 몇 개를 살짝 두드렸다.
마침내 한 곳에서 굵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키라는 그 문을 밀어 열고 돌보는 자 한 명을 발견했다. 키라가 모르는 사내인데 책상 앞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잠이 쓴 아저씨를 찾고 있는데요. 키라가 묻자 돌보는 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이곳에 안 계신다. 키라가 보기에도 그랬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물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아마 옆 건물에 계실걸. 돌보는 자는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서로를 분리하는 것 같았다. 옆 건물이란 바로 키라의 방이 있는 곳이었다. 돌보는 자의 말이 맞을 것 같았다. 어쩌면 자미슨도 에너벨라 할머니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키라를 찾고 있을지 몰랐다. 키라는 어제 비 때문에 허비한 하루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서지 않았던가. 만일 그냥 숙소에 있었다면 자미슨이 찾아와서 에너벨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고 키라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달래주었을 수도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옆 건물로 곧장 갈 수 있나요? 심부름꾼이 왼편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레 대답했다. 끝에 있는 문. 기라는 감사를 표시한 다음에 문을 닫고 기다란 복도 끝으로 갔다. 그곳에 있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낯익은 계단이 나왔다. 바로 어제 태풍이 불 때 토마와 맥과 함께 살금살금 내려간 계단이었다. 계단은 위에 있는 복도로 연결되고 그곳으로 올라가면 키라와 토마가 묵는 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 키라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심부름꾼은 자미슨이 키라가 사는 건물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으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는 대신 키라는 그곳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그래서 자신과 토마가 하루 전에 숨었던 모퉁이로 갔다.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을 훔쳐보던 바로 그 모퉁이였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키라는 모퉁이를 돌아서 어제 오후에 열려있던 문으로 접근했다. 키라는 문 옆에 몸을 기대고 문에 귀를 댔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물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마침내 키라는 문을 아주 살짝 두드렸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바닥 위를 걸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키라는 다시 살짝 문을 두드렸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키라는 문 옆에 무릎을 끊었다. 다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몸을 낮춰서 커다란 열쇠 구멍에 입을 댔다. 그러고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조그맣게 불렀다. 조? 괜찮아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가녀린 목소리였다. 나는 너를 알아. 키라가 열쇠 구멍에 대고 말했다. 조그맣게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조, 나는 네 친구야. 내 이름은 키라야. 제발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아이가 간청했다. 아주 어린 목소리였다. 키라는 자신이 살던 움막 자리에 세워진 우리를 저도 모르게 떠올렸다. 지금 그곳에선 아이들이 가시덤불 울타리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 정말 가혹한 일이었다. 그래도 최소한 그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비슷한 처지의 여러 아이들이 함께 있는 데다 가시덤불 잎사귀 사이로 주변의 마을 생활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는 방에 혼자 갇혀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중에 또 올게. 키라가 조그맣게 말했다. 우리 엄마 데려올 거예요? 응? 가느다란 목소리가 열쇠 구멍 앞에서 말했다. 키라가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맷은 이 아이의 부모가 모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나? 키라가 다시 말했다. 나중에 다시 올게. 조, 잘 들어. 아이가 훌쩍거렸다. 멀리 위층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키라는 구멍 사이로 단호하게 속삭였다. 잘 들어. 내가 도와줄게. 약속해. 지금은 쉿. 내가 왔다니. 아무한테도 하지 마. 키라는 재빨리 일어나서 지팡이를 움켜쥐고 계단으로 걸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자신의 방문이 열려 있고 그 앞에 자미슨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키라를 본 자미슨은 가까이 다가와서 동정어린 말투로 키라를 맞이하며 에너벨로 할머니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키라는 갑자기 그에게 경계심을 느꼈다. 그래서 아래층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